네. JPA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요. 가장 중요한 애가 바로 이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JPA 레파지토리라는 스프링 데이터 JPA에 이게 없다면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코드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얘를 이용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뭐만 만들어 주면 되냐면 인터페이스만 조금 만들어 주시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면피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이버티즈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마이버티즈를 이용할 때도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SQL 세션이라는 애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직접 저희가 트라이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 캐치한 결과를 이제 뭐 핸들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코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단점이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그 스프링 마이버티즈랑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냐면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라는 애를 만들죠. 네. 그리고 이 매퍼 인터페이스만 저희가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스프링 마이버티즈 에서 이제 뭘 해 주냐면 얘를 클래스 파일을 얘가 직접 만들어내는 방법을 쓰죠. 클래스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클래스 파일은 아니고 클래스를 생성을 해내죠. 그럼 이제 이 생성된 클래스로 동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을 이제 동적 프록시라고 하고 이제 다이나믹 프록시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똑같이 스프링 데이터 JPA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예.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돼요.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도 사실은 상속 구조가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 마지막에 상속 이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애가 JPA 레파지토리라는 이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웬만한 거는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딱 뭐밖에 없냐면 이거를 가지고 선언을 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레파지토리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예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이제 선언만 해 주는 거죠, 익스텐즈에서. 근데 이제 이때 타입이 중요한 게 타입은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엔티티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PK, ID 타입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뱅이 엔티티가 붙는 애가 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골뱅이 아이디 했던 애가 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문자로 잡지 못하고요. 대문자로 잡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뭐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엔티티가 있었으니까 저희는 위에서 패키지를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패키지의 이름은 이제 레파지토리 혹은 네 뭐 DAO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JPA를 쓸 때는 레파지토리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이름 줄일 때는 메모 레파지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바 클래스로 지정할 거고 인터페이스는 메모 리파지토리 만들어 줄 겁니다.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익스텐즈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텐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JPA 리파지토리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엔티티 타입 지금 메모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PK 타입 아이디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좀 허무하죠. 네. 근데 이런 점이 사실 스프링 부트의 가장 큰 그 JPA의 가장 큰 좋은 점이거든요, 스프링 데이터 JPA의. 자, 요거 해 주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상속을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네릭을 쓰면 타입이 굉장히 유연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얘가 동작하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 주는 게 좋냐면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테스트 코드로 실행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테스트 폴더가 있죠 아예. 예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테스트 폴더 밑에다가 뉴에서 클래스 패키지를 선언해 줄까요? 리퍼지토리라고 만들어 주고 멤버 레파지토리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여기 테스트 코드 할 때 보면 여기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얘만 있어도 돼요. 얘만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스프링 부트를 테스트할 때는 사실은 뭐 다른 테스트 그러니까 얘만 따로 테스트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띄우는 거고요. JPA 쪽만 따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를 신경 써 가면서 할 일은 사실은 저는 별로 많지 않아서 그냥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어서 예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멤버 리파지토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멤버 레파지토리라고 잡아 줄 거고요. 아이고 멤버 레파지토리 테스트가 돼 버렸네요. 자 그다음에 얘는 그냥 오토 와이어드로 좀 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멤버랜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신이 없네요. 메모 레파지토리죠? 그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오토 와이어드로 테스트 그냥 어차피 지금 실행하는 거 확인해 주는 거니까 예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일단 인서트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제 인서트 작업은요. 기본적으로 어 세이브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요. 네. 그리고 셀렉트 작업은 네 find by id와 get one이라는 예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동작하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예. find by id는 이제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동작을 하고요. get one은 실행한 다음에 사용할 때 동작을 해요. 이게 이제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데 예 고거는 쪼끔 이따 책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방식도 굉장히 재밌어요. 인설트와 업데이트가 동일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JPA가 내부적으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JPA가 내부적으로 그 컨텍스트가 있어요. 엔티티 매니저가 관리한 예. 엔티티 매니저라고 해서 JPA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있거든요. 그 객체들을 가지고 한 번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없으면 인설트를 하게 되고 있으면 예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세이브라는 메소드만 기억을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도 예 키 타입으로 지울 수도 있고 객체 타입으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 이 코드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놨냐면 실제 그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예. 실제 클래스 이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그래서 멤버 레파지토리에 get 클래스 해 주면 실제로 동작하는 객체의 클래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get name이죠. 예. 여기에 get name을 딱 해 보면 뭐 패키지 네임도 있고 뭐 이렇지만 예 네임을 딱 해 보면 얘가 이제 실제 클래스의 이름 예 실제 패키지명과 클래스의 이름이 다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저희가 만들지 않은 클래스 동적으로 생성되는 클래스들은 프록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프록시 클래스에서 저기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상하게 테스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죠? 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솔직히 이 코드는요. 예전에 그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 쪽에 마이버티즈의 객체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버티즈의 매퍼 인터페이스 선언해 주고
걔를 갖다 확인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코드랑 사실 동일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 컴점 선점 프록시에서 이제 동적 프록시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객체라는 거죠, 실제 객체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저희가 코드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그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인서트 작업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인서트 작업은 어 저희가 지금 번호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은 없고 그냥 뭐만 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코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때려 박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만들게요. public void 네. 테스트 인서트 더미즈라고 만들게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인트 스트림 뭐 포르프 돌려도 상관없고요. 네. 1 부터 100 까지 정도 하죠. 그리고 포이치 돌릴 거고 각각의 i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메모 객체를. 네. 메모.builder죠. 빌더를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NO 값은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오토 인크리먼트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텍스트만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 어쩌고저쩌고 해서 뒤에다가 이제 i 번째를 붙여 줄게요. 그리고 빌드 해 주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객체를 갖다가 저는 뭐 해줄 거냐면 이제 세이브를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객체를 네, 변수로 잡을게요. 사실은 그냥 변수로 안 잡고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세이브에다가 그냥 메소드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메모 레파지토리 점 세이브해서 메모라고 넣겠지만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쓰려면 요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를 그냥 여기 안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실행할 것 같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결과를 보려면 이제 하이드 SQL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다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tbl 언더바 메모 쪽에다가 쿼리를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생각들이냐면 '아 이게 얘가 다 해 주니까 얘가 다 해 주니까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프링 부트를 쓰려면 스프링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트를 쓰려면 스프링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JPA를 하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할 거죠? 등록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회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조회의 경우는 이제 find by id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et one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find by id를 쓸 겁니다. 근데 이때 리턴 타입이 굉장히 흥미롭죠. 이 옵셔널이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보다는 조금 뭐라고 하죠? 귀찮은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널이라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거를 처리하는 용도로 이제 저희가 흔히들 많이 쓰죠. 근데 얘 find by id를 하게 되면 옵셔널 타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있을 때만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얘 실제 객체를 가져오는 코드는 이제 요 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줬을 때 뭐 지금 이거는 사망 연산자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옵셔널 타입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지금 실행되는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셀렉트하고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여기서 찍히잖아요. 찍힌 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 시스템 아웃 프린트는 여기서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코드를 보시면 조금 흥미로워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게 먼저 찍혀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찍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가 실행되는 게 보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get 1을 했을 때는 실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셀렉트가. 그쵸? get 1을 했을 때는 셀렉트가 실행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네. 실제로 사용할 때요. 실제로 객체를 이제 변수를 갖다 이제 출력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그때 가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저희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lazy라고 표현을 해요. 예.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게으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예.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뭘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하냐면 이 find by id를 쓰시는 게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수정 같은 경우는 한번 할 건데요. 예, 지금 보시면 일단 수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번호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애의 내용을 바꿔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좀 필요하냐면 이 아이디 값에 해당하는 애가 좀 필요하죠. 그쵸? 예. 요렇게만 해서 세이브를 해 주면 이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설명드려야 돼요. 예. 자, 한번 보죠. 골뱅이 테스트 할 거고 public void 테스트 업데이트 해 줄게요. 일단 저는 지금 1번 정도? 1 번을 한번 수정을 해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로 나오는 게 1 번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메모 객체를 만들게요. 네, 메모 객체는 빌더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빌더.에서 MNO죠. MNO는 예를 들어 1 번을 만들 건데 메모의 텍스트를 업데이트라고 바꿔 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뭘 해 줘요? 그래 놓고 이제 세이브를 해 주면 똑같아요. 네. 세이브를 해 주면 이제 메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여기서 중간에 제가 좀 이런 걸 좀 찍어 놓을게요. 여기는 2 찍고 여기는 1 찍을게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실행된 결과를 보면 뭐 책에도 언급을 해 놨다시피 일단은 여기 보면 셀렉트 문이 실행이 먼저 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게 보이시죠? 그쵸? 잠시만요. 이게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포맷 SQL이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좀 수정해 놓을게요. 자, 봅시다. 책이랑 똑같이 해 놓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다 셀렉트 하는 건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JPA를 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엔티티들의 컨텍스트예요. 예. 사실 이 컨텍스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 JPA를 하시게 되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알다시피 DB가 있어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타블릿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제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JPA가 사실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예. 퍼시스턴스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말하면 굉장히 다들 어려워들 하거든요. 엔티티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컨텍스트라는 말은 울타리나 경계선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앱이에요, 앱. 앱을 보면 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앱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공간을 부를 때 이제 부르는 말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앱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말을 사실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프링에서도 컨텍스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블릿에서도 컨텍스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JPA의 엔티티라는 애는 사실 마이버티즈랑 다른 점이 여기거든요. 마이버티즈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자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매핑을 시켜 주고 결과를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얘는 달라요. JPA는. JPA는
메모리상에 있는 애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애랑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마이버티즈를 쓸 때는 DB를 쓴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JPA를 쓴다라는 건 나는 그냥 JPA에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전에 지금 세이브를 했잖아요. 세이브를 했는데 뭐 줬죠? 지금 MNO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어 지금 JPA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그죠? 이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가 있는 것처럼 JPA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이 객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없으면 세이브라니까요. 근데 있으면 셀렉트를 날려보는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야 그럼 이거 DB에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셀렉트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다루는 레이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쪼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예전에는 마이버티즈를 쓸 때는 그냥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그냥 이쪽에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SQL에서 날려 가지고 SQL의 결과를 처리한 객체 있잖아요. 얘를 갖다 그냥 이쪽 화면에서 그냥 갖다 써도 된다니까요. 근데 JPA를 쓸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JPA를 쓰게 되면 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레파지토리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객체 있잖아요. 지금 얘처럼 뭐 세이브를 하거나 뭐 파인드 바이 아이디 같은 걸 하잖아요. 그 객체는 사실은 얘란 말이에요. 얘는 누구 거죠? JPA 거예요. 얘는 JPA고 얘는 DB와 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랑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예 DTO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구조를 좀 권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얘기는 파트 2에 가서 또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살짝 들어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예 처리가 된대요.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뭐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결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쵸? 이렇게 결과 확인이 되죠. 업데이트도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뭐죠? 남은 건 이제 삭제인데 삭제는 뭐 별거 없잖아요. 네. 딜리트를 쓰시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일단 뭘 해야 되죠? 이 메모리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JPA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컨텍스트에 있는 객체들이랑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죠? 엔티티 객체. 이 객체들이랑 사실 데이터베이스랑 서로 다 일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100 번이라는 애를 삭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예요? "야 일단은 지금 내 메모리 공간 내 컨텍스트에 100 번이 없는데." 그죠? "100번 있나? 한번 조회해 봐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어떻게 보면 일치화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셀렉트 작업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요렇게 처리가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한 번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 듣는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예. 사실은 예제를 보면 너무 간단한데 실제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쪼끔 좀 천천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 나올 때마다 쪼끔씩 제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페이징이랑 정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